안녕하세요. 원상은의 오브라즈의 원상은입니다. 오늘은 친구를 하나 데려왔는데 이 친구는 프라하에서 살 때 동네 소품샵에서 사온 강아지예요. 리트리버 같은데 귀엽죠? 이렇게 오늘 같이 원상은의 오브라즈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은 덩어리들을 잡고 그 위에 색들을 더 쪼개가는 느낌으로 그려요. 특별히 형태가 있는 건 아니고 추상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균형만 보면서 그리죠. 쉬운 듯 하면서 쉽지가 않은 작업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뚜렷한 형태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감으로 이런 색깔과 이런 덩어리가 균형이 잘 맞는다 판단을 하면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만 은근히 쉽지 않은 작업이랄까. 추상화를 그리는 게 되게 인생 목표 중 하나였거든요. 너무 어려웠어.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려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계속 그려지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는데 제 스타일 찾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근데 좀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뭔가 추상화를 그리기 전에 정물화나 풍경화나 인물화나 명확한 형태라는 게 있는 거를 그리는 훈련을 많이 한 다음에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막 엄청나게 인물화와 풍경화와 정물화를 잘 그리는 건 아니지만 이 그림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름 그럭저럭 그려봤으니까요. 오늘은 무슨 아무 말과 재밌는 말을 할까요? 제가 사실 제 처음으로 추상화를 그렸던 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미술학원을 제가 초등학교 때 맨날 다녔는데 저 미술학원 진짜 좋아했거든요. 약간 놀이터 같은 느낌? 그래서 맨날 갔는데 이제 막 더 뭘 그려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새로운 걸 그리고 싶은데 그래서 미술학원 선생님이랑 얘기하다가 추상화를 그려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막 추상화를 그린답시고 막 선생님이 감정을 끌어내야 된다고 뭔가 자극적인 말을 막 해가지고 나를 울게 만들고 나는 울면서 막 물감으로 알 수 없는 무언가를 그리고 그래서 미술학원에 울면서 추상화 그린 애로 소문이 났죠. 지금은 울면서 그리지 않습니다. 울면서 그림 못 그려요. 울면 우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죠? 우선은 그림을 그리려면 앞이 잘 보여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 시야가 흐려지죠? 체코에서 추상화 작업을 할 때는 되게 생각지도 못한 점이 힘들었는데 겨울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해가 되게 짧단 말이에요. 한국보다 더 짧아가지고 4시 반이면 깜깜해요. 근데 문제는 보통 집안의 전등들이 다 백열등 이런 색깔이란 말이에요. 다 노란 전구예요. 그러니까 형광등을 단 집이 없어요. 뭐 사무실, 학교 같은 데 빼고는 다 그래가지고 제가 살던 집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그런 백열등 밑에서 그림을 그리면은 저는 색깔을 엄청 많이 쓰니까 열심히 그렸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면은 색깔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노란 필터가 입혀진 상태로 그림을 그린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막 기껏 그린 거 다 새로 싹 고쳐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해가 떠 있을 때 자연광에서만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밥 먹자마자 그림부터 그리고 해 떨어지면은 작업 중단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그리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국은 대부분 이런 형광등 같은 전구를 쓰니까 그런 불편함은 없거든요. 여태까지 한 작업 1m짜리 캔버스에다가 옮겨가지고 그리거든요. 체코의 사방에는 기본으로 있어요. 그 캔버스가. 근데 한국에서는 하는 그게 특수 사이즈거든요. 주문을 해야지만 나오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한국 와서 그림을 그리려는데 좀 당황했어요. 이게 제가 코스에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이제 보통 몇 센치 뭐 정사각형 이런 식으로 체코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뭔가 당연히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화방에 갔다가 되게 무지랭이 취급을 받고 지금은 그런 부끄러운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쓰는 호수는 외워가지고 다닙니다. 오늘의 기분은 어떠냐면요. 평화로워요. 좀 잠을 설치긴 했는데 밤에 갑자기 추워졌는데 제가 이불이 좀 얇아가지고 너무 추운데 두꺼운 이불이 제 방에 있는 게 아니어서 막 새벽에 오밤중에 깨어나서 꺼낼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지금 팔이 부러진 상태여가지고 이 팔
보호대 같은 걸 하고 있어서 옷을 갈아입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막 자다 일어나서 막 긴팔로 갈아입을 수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목도리를 꺼내서 목도리를 줄줄 감고 벌벌 떨면서 잤어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잤어. 그리고 다이어트 중이라 너무 배고픈 거예요. 막 춥고 배고프고 그러는 와중에 막 잠 설쳐가지고 결론은 잠을 잘 못 잤다. 이 이야기입니다. 잠은 잘 못 잤지만은 기분은 나쁘진 않네요. 제가 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팔이 부러져가지고 못 먹은 지 이제 한 달이 됐네요. 딱히 근데 엄청 먹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안 먹고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다시 술을 마셔도 되는 상태가 되면 또 분명 마시겠죠. 하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좀 덜 마시려고요. 제가 인생에서 제일 맛있는 맥주는 체코에서 마신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맥주가 뭐냐면 스비안이라고, 한국에는 안 들어왔을 텐데 어떻게 찾으면은 구할 수는 있는 맥주예요. 스비안이라는 맥주가 있는데 그거를 언제 처음 먹어봤냐면은 제가 1학년 여름 때인가, 저희 과는 학부생부터 대학원생들까지 다, 교수님까지 다 해가지고 가는 MT를 1년에 한 2번을 가요. 여름에 한 번 가고 한 11월쯤에 한 번 가고. 학교 산장으로 가는데 이제 학교 소유 산장이어서 저희는 숙박이 무료예요. 숙박이 무료니까 무조건 거기로 가는 거죠. 식사도 싸고 시설도 나쁘지 않아요. 막 수영장도 있고 작은 방갈로처럼 숙소들이 되어 있는데 친구도 깨끗하고 다 깔끔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 숲속에 있는 산장이 있는데 바로 옆에는 강이 있어요. 불타바 강이라고, 프라하를 가로지르는 강인데 그 산장이 체코 남부 지역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그 강이. 그래서 그 강에서 갑자기 카약을 탄대요. 저는 태어나서 한번 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카약을 타고 노를 막 저어서 맥주를 마시러 간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래서 맥주를 마신다고 카약을 타고 30분 정도 노를 저어서 옆 동네로 갔어요. 거기 동네 작은 펍에서 맥주를 마시는데 그때 마신 맥주가 스비안이었어요. 생맥주였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열심히 운동한 다음에 마셔서 그런 건지 그때 딱 마셨을 때 그 맛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또 무슨 얘기를 할까요? 막상 아무 말을 하려니까 생각나는 말이 없네. 술 얘기를 막 하다가 이제 다른 얘기를 하죠. 술 얘기만 계속 할 순 없어. 너무 술쟁이 같잖아요. 물론 술쟁이이긴 하지만 전시회 가고 싶다. 전시회 간 거는 최근이긴 하네요. 미술관을 얼마 전에 다녀오긴 했어요. 집 근처에 북서울 미술관이 있어서 거기에 다녀왔는데 되게 안타깝게도 VR과 증강현실 작업이어서 제대로 보려면은 아이패드를 들고 봐야 되더라고요. 아이패드로 이렇게 증강현실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봐야 되는 작품이었는데 한쪽 팔을 못 쓰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만 구경하다가 나왔죠. 슬픈 일이었습니다. 재미는 있었어요. 그래도 확실히 영화나 전시나 공연이나 뭐든 아니면 음악이라도 뭔가 새로운 걸로 자극을 받아야지 활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림은 확실히 직접 봐야 돼요. 직접 보는 거랑 모니터 화면으로 보는 거랑 되게 차이가 크거든요. 실물을 본다는 게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큰 그림들을 보면은 그 그림이 무엇이든 간에 그 그림 사이즈에 압도되는 게 있거든요. 뭔가 우와 하는 이런 감상을 주니까요. 그래서 저도 큰 그림 그리고 싶은데 아직은 여건이 안 되네요. 열심히 해가지고 큰 그림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화가는 아닌데, 그리고 너무 이제 유명하고 여기저기 많이 쓰인 그림이어서 좀 감흥이 없었던 그림이 있었는데요. 그 그림을 실물로 봤는데 와, 미친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그 그림 사이즈 자체는 엄청 크진 않았는데 실물이 주는 감동이 컸어요. 정말로. 그걸 보면서 더더욱 느꼈죠. 그림을 실제로 봐야 되는구나. 내가 여기저기 재생산되는 그 작품의 굿즈들만 보고 너무 흔해 빠지고 재미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여기저기 쓰이지 라고 깨닫게 되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였어요. 저는 그 그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도 엄청 좋아하는 그림은 아니에요. 클림트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그리는 작가는 아니어서. 근데 실물로 보니까 엄청 섬세하고 금색으로 반짝반짝하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진짜 한참 보고 있었어요. 좋아하지 않았던 그림이었는데 흔해 빠졌다 생각해서. 왜냐면 여기저기 막 짝퉁 그림 많잖아요. 그거는 싸구려 액자로 만들어진 것도 많고 뭐 여기저기 컵이나 뭐 노트나 온갖 군데 다 쓰이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게 그 그림에 대한 이미지가 더 나빠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실물은 매우 아름답다는 점, 그리고 정말 금칠이 되어 있다는 점. 그 그림은 비엔나에 있습니다. 비엔나 벨베데레 공에 있던가? 비엔나 궁전에 있습니다. 가끔 생각이 들고 고민이 되는 게 보통은 작가들이 한 가지 스타일로 작업을 해서 자기의 작품적 아이덴티티를 쌓잖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만 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정체성이 없는 작가가 되는 건가? 물론 제 추상하는 스타일이 다 거기서 거기여가지고 이제 나름 제 스타일이라는 게 있긴 한데 또 뭔가 여기서 벗어나야 될 것 같고 더 새로운 걸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항상 제일 어려운 게 그림을 끝내는 순간이에요. 언제가 완성이다 라고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덜 그리고 더 그리는 그 차이로 인해서 결과물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 이 그림은 여기서가 딱이다 라고 느껴졌을 때 그림을 끝내야지 제일 좋은 그림이 나오는 거고, 이게 조금 일찍 끝나면 미완성 같은 거고 약간 좀 더 갔으면 그림이 정신없어지거나 투머치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그 끝내야 하는 순간을 찾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것도 이제 언제 끝내야 되나 그거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아직 더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너무 자잘하게 쪼개면 보기가 또 그래서 어느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인가 봐야겠죠. 타이밍 중요합니다. 타이밍은 언제나 중요하죠. 모든 상황에서 타이밍은 중요하죠. 타이밍 잘 맞추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무지개 같다. 귀엽네요. 음악을 듣고 싶네요. 안 듣고 말하면서 하려니까 너무 졸려. 잠이 온다고.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거의 끝나갑니다. 저도 빨리 끝내고 싶네요. 자, 이제 됐습니다. 뭔가 보라 하면서도 무지개 같기도 하면서도 알록달록하게 완성이 되었어요. 이 스케치는 나중에 캔버스에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그냥 스케치로 간직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오늘도 봐주실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아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마지막 타임랩스도 잊지 말고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